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자, 목요일 함께 하시는 분이죠.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가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시면 이 새로운 얼굴 김준우 변호사의 잘생긴 얼굴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왜 시선을 안 맞추시네. 네. 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총선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창당 여부에 대해서 권리당원들의 찬반 투표를 오늘 오전 6시부터 24시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시간 전에 이제 개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편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통합을 제안했는데요. 네. 안철수 대표는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네. 한편 민생당 소속이죠. 박지원 의원이 어제 시선집중에 나와서 네. 안철수 대표는 보수 대통령을 노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네. 통합 가능성이 높다고 점친 거죠. 네. 국민의당으로부터 공작 정치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일단 비례대표 1번이죠. IT 노동자 출신의 류호정 후보 계정을 타인에게 빌려줬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제 반성 의사도 밝히기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해명을 할 때 금전 거래는 없었다라고 했는데 사건 이듬해에 이제 게임 업체 입사를 할 때에 그 부정하게 좀 승급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그 등급이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또 나와서 논란이 될 전망이고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 6번 비례대표 후보죠. 신장식 변호사가 음주운전 1회, 무면허 3회 이 이력으로 또 좀 네티즌들의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토탈 4번 걸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네. 이 문제는 이제 잠시 후 3부에서 이정미 의원과 인터뷰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 맡았죠.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때 좀 잠깐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관심사는 역시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제 투표해 보는 것 자체가 결국은 또 이것도 껌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시각도 있던데 이게 근데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당원 투표로 당론을 결정한 것이 2014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때 지방선거였는데 민주당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하자 주장을 했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우리 당부터라도 무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그때가 방침을 또 안철수 대표 때 얘기. 김한길 대표랑 같이 하시고 그렇죠. 있죠. 네, 맞아요. 원래 예. 민주당도 그런 입장이었고 안철수 새정치연합 대표도 더더욱 그런 입장이라서 예. 일단 무공천을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그럼 다 무소속으로 나가야 된단 말인데 이거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알릴 거냐.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게 약간 반농담 섞인 거긴 하지만 민주당의 유력 후보 하고 같은 이름의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동명이인이면 그때 이제 노원구 선거에 뭐 김성환 구청장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예. 당원들이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이걸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당원 여론조사 50% 일반 여론조사 50% 이런 식으로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네.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실 기초 선거 공천 없어져야 된다. 이게 좀 우세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원 여론조사는 그 거꾸로였기 때문에 이걸 합산했더니 그냥 공천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뭐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당원 조사를 한다면 당원들도 비례연합정당이 당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자 이런 결론이 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이제 그 관통하고 있는 문제는 이제 공천 여부라고 하는 것은 당의 어떤 중요한 권리 행사가 되는데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면서 워낙에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때도 투표에 붙였던 것이고 이번도 그거에 준해서 권리당원 투표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긴 한데 사실 핵심 지지층과 그리고 중도층 내지는 이제 좀 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을 보통 지지하신다고 하는 분들의 여론이 좀 갈리는 상황에서 네. 이게 당원 투표가 과연 정무적으로 당내에서의 논란은 일소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타당한 전술일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공통점은 조금 아까 이제 제가 여쭤본 바로 그 점인데 그러니까 차이점은 그때는 50대 50으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50%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결론이 거의 정해져 버린 투표이냐 이런 지적이시네요.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약간 좀 판단이 좀 아쉽다고나 할까 이런 거는 당원들에게 맡기기보다는 오히려 지도부에서 논의 끝에 정확하게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결단을 했어야 되는 거다. 논의를 계속 지지부진 끌다가 예. 이렇게 좀 비껴나간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예. 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정치 개혁에 상당히 이제 많은 그 목소리를 내오셨던 분 아닙니까? 네네.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주 이제 강력히 주창하시던 분 네, 가운데 한 분으로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본인의 어떤 그런 소신과 주장에 입각해서 본다면 네. 민주당에서 만약에 비례연합정당으로 합류를 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런 쪽으로 간다면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1월 말에 네. 지금은 없어진 민주평화당에서 주최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토론회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위성정당 문제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제가 토론문에 뭐라고 썼냐면 미래 한국당은 위장정당이라서 이거는 불법, 합법, 편법 위헌이다. 네. 선거연합정당은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길을 열어야 된다. 이때는 아직 민주당이 선거연합정당을 전혀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1월에? 네, 1월 그때 말에 제가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네. 원래 이제 소신이어서 유럽에처럼 이제 다양한 선거연합이 가능한 정당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거연합정당 네. 같은 경우는 다른 주체가 정확히 이걸 호응해 주느냐 마느냐 여기서 일단 한번 갈릴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일단 미래당은 오늘 그 선거연합정당 합류를 공식 선언한다라는 지금 보도가 네네 있다니까요. 오늘 아마 11시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렇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것이 선거연합 정당이라는 외관을 갖추는 것이 하나가 있고 다른 문제는 이게 명분과 가치를 축적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네. 좀 부족하지 않나 예를 근데 들어 네. 근데 지금 이제 거의 그 이 선거연합정당의 정의당은 불참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네. 김준호 변호사께서 1월에 주장했던 그 선거연합정당의 본래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조금 약하죠. 그 뭐 미래당이 원외 정당이고 인지도가 약한 정당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선거연합 정당이라는 건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수가 있겠습니다만 공동 명부를 작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정책적 정강적 내용에 관한 그 일체감이나 어떤 합의한 협약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오로지 의석수를 점유하기 위한 기획의 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선거연합 정당의 좀 현재까지는 미달한 거 아닌가. 뭐 앞으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준호 변호사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그 정책 연대 어떤 기초가 깔린 상태에서요. 네. 그러니까 선거연합정당이라고 한다면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네네. 연동형 비례제의 어떤 취지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네네 그건 뭐 다양한 경우의 수 중에 하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그 자체로 뭐 꼼수다라고 꼭 이렇게 평가받을 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해외 선진국에 있는 그 선거 연합하고 다른 거는 그 선거 연합은 이 당 저당의 표를 모아서 거기에 맞게 계산을 해서 의석을 나누는 건데 이번 경우는 이게 변칙 꼼수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예. 다른 정당의 몫을 앗아서 가져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너네 이대로 연합에 안 들어오면 손해 본다 이런 협박 정치가 되는 셈이라서 이게 선거 연합이라고 볼 수 있을까? 잠깐만요. 전통적인 다른 의미에서. 정당의 표를 앗아간다는 건 어떤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원래는 지역구 의석이 많은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못 가져가는 그 상황에서 이제 우회적으로 물론 이제 그 수는 먼저 미래통합당에서 시작한 거긴 한데. 근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그 네.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한 7석 정도 안에서만 자신들의 어떤 지분을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연합에 들어가야지만 어떤 그 의석이 쪼그라드는 사태를 면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정당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공정하게 의석을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선거연합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이 걸리는 그러니까 것이죠. 두 분이 이제 포인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김준호 변호사는 어떤 정책적 연대라고 하는 기본 틀, 어찌 보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명분인데 이게 좀 너무 약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김수민 평론가 같은 경우는 어떤 의석의 배분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측면으로 네. 중시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일단 정확히 24시간 뒤면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지난 6일 사망 후 100일 넘게 장례를 치르지 못했던 고 문중원 기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네네. 여기서도 계속 책임자 처벌에 대한 그 쟁점이 노사 양쪽 간에 또 형성이 돼서 끝까지 뭐 장례식 직전까지도 굉장히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한국마사회가 예전에
때 문중원 기수 이전에도 사망 사건들이 작업장에서 있었는데 이때에도 이제 책임자 처벌을 스스로 징계를 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책임자 처벌. 책임자 처벌을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마사회 인사 규정을 보면 이제 지금 한국 마사회의 논리는 이겁니다. 뭐 경찰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된다. 뭐 그걸 이후에 이제 자체적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근데 그 당시에도 보면은 그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2017년 발생했던 연이은 사망 사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양호 전 회장 같은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 내려지고 그 다음에 부산제주 본부장 같은 경우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징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기 발령 이외에는 일단 징계 자체를 안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그 한국마사회 인사 규정에 따라서 관계없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침 이제 김준우 변호사를 모셨으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마사회라는 조직이 지금 이 뭐 문중원 열사 관련한 문제에서도 보면 내부에서 다양한 노조가 있더라고요. 노조가 한 서너 개 또 있고 네. 노조가 단일하잖아요. 이게 직군별로 좀 굉장히 좀 어떤 노조는 또 한국노총 소속이고 어떤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고 이렇게 좀 복잡하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도된 두 건의 이제 그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사실은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게 나뉘거든요. 예를 들면 꼭 형사처벌이 끝나야 징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네, 이제 조직 네. 내에서 감싸기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네. 그 논리가 이제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혹은 공무원 같은 경우도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를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뜻하는 거라고 한다면, 근데 공무원도 그 전에 징계 내리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유보한다는 자체는 어느 정도 자기 조직 내부에 어떤 감싸기 혹은 그런 문제가 좀 생겨난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 이번에 합의서 돌아가신 문중원 기수에 관련한 대책위와 이제 마사회 측에서의 합의서도 보면 사실 이게 진상을 규명할 때까지 직위 해제 외에는 별다른 걸 하지 않는 쪽으로 일단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태가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유서를 쓰고 이제 네.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거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징계를 특정해서 내리기가 또 이제 모호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또 인사 담당자나 또 이런 부분에서 고충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단순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같은 경우도 법원의 최종 그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도 징계하는데, 마사회는 공공 부문일 수는 있지만 그 소속 직원들이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건 뭐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 좀 종합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959 콜센터에서 100여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온 것이 현재 국내에서는 가장 큰 뉴스가 되겠고요. 네. 신천지 대구 지파는 12일 오전 0시부로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신도들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한 위생 관리를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이제 그 여러 뭐 센터라든지 이런 네. 위장 교회 이 추가 시설 154곳에 대해서 이제 신천지 관련 명단을 확보를 하고 조사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갈수록 첩첩산중유 같은데요.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전문가 연결해서 좀 도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세계는 이렇게 정리를 하죠. 김준우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